경기도 용인 도심을 벗어나자 고즈넉한 시골 풍광이 펼쳐집니다. 마을 어귀에 농가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우, 노란 빛깔의 황토불이 참 곱습니다. 나무 창들하며 정감 있는 집이네요. 집은 정성을 들인 만큼 달라진답니다. 아우, 손 참 야무지시다. 이제 이 청소를 이렇게 제가 매일 이렇게 닦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닦고 나면 굉장히 반짝반짝 윤나잖아요. 부지런한 안주인 덕분에 쪽마루가 빛이 나네요. 20평의 작은 농가 한옥, 그 소박함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자, 고택이나 종가나 이런 데는 이런 게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보통 이씨, 뭐 박씨, 최씨, 이씨 그냥 농촌의 농부들이 살던 집은 보존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시골 농부들이 살던 집을 고쳐 3년째 살고 있다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골의 폐가 중에 폐가를 이렇게 약간 한옥처럼 꾸며서 살고 있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 엄마가 애는 많이 쓰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노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력은 하여튼 대단한 거로 내가 항상 판단을 하고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아, 남편분이 아니라 아내가 고치신 집이군요. 황토병 마감에 석가래까지 잘 살렸네요. 안주인 집 꽂힌 솜씨가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여기는 귀신도 살기 싫어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그냥 뭐 모습이 엉망해. 그 옆에 폐가들 있는 집은 똑같은 식이었었지 뭐. 폐가들. 아주 표현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집 이거 수리할 때 거의 2번뿐이 안 내려서 2년 동안. 귀신도 살기 싫어할지 딱 남편 표현 그대로였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서 20년 넘게 방치가 된 폐가. 고향 집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철거를 하자고 했다죠. 목수라든가 한옥을 전문으로 고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불러봤더니 일단 그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집이라는 개념도 없고 집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부셔서 신축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그러면 또 이 건축비가 또 많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한번 스스로 한번 이거를 고쳐봐야 되겠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오래된 폐가를 직접 고쳐보기로 했다죠.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인부를 부르기도 하고 아내가 2년여에 거쳐 직접 고친 집.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처음 공사비가 한 5천에서 5천 한 300만 원? 뭐 그 정도니까 다 완벽하게 이게 끝이 나더라고요. 1,3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셨네. 그죠? 이제 왜냐면 거기에 이제 토지값은 별도죠. 이 정도면 은퇴 후 누구나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집이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낡은 부재 철거에 300만 원, 또 구조와 단열재를 보강하고 황토미장을 하는데 1,300만 원이 소요됐고요. 금속 기와로 새로 지붕을 올리는데 300만 원. 창호 비용은 730만 원인데요. 한식 창호를 달아 한옥의 느낌을 살렸죠. 한옥에 어울리는 쪽마루도 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고요. 담을 두르고 마당을 꾸미는데 1,060만 원이 들었답니다. 각종 부대 비용 1,11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5천만 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 20평 한옥을 고친 것입니다. 5억씩 뭐 10억씩 이렇게 들여서 투자해서 시골에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시골에 살면서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접을 수 있지 않을까. 아찔한 안주인 또 뭔가를 준비해 오는군요. 버섯으로 한 탕수육에 거기에 연잎밥까지 모두 사찰 음식입니다. 맛있지? 이렇게 연잎해서 이렇게 드시면. 종갓집 맏며느리로 40년 음식 솜씨 알만하죠. 잘 익었어? 맛있네. 맛있지? 찹쌀이라 맛있어 요새는. 요새 먹으면. 아내가 음식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 남편 때문이랍니다. 아무래도 아프고 난 후니까 이런데 건강을 좀 많이 쓰고 될 수 있으면 자연밥을 많이 해서 먹는 편이에요. 20대에 결혼해 부부는 40여 년을 함께 해왔다죠. 아이들 다 키우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2020년 3월 목에서 편도암이 발견이 됐답니다. 30년 이상을 하루도 체육관을 안 나간 날이 없어서 저 뭐 오진이었겠지. 결정적일 때는 9kg에서 10kg까지 빠지더라고. 그때는 너무나 이제 몸상 내가 이겨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야해졌고. 일기에 발견을 했지만 30번이 넘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죠. 암 투병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부부는 이 집에서 견뎌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밤에 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 그때 병 오기 전까지 내가 회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나름대로. 그래서 직접 고친 농가 한옥을 탐구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흙벽입니다. 그리고 이 흙벽이 참 인상적이네요. 항상 흙이란 거는 물처럼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원초적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지은 자생 건축에 관심이 많은 김우민 건축가입니다. 집 입구에 큰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김우민 소장님 역시나 지나치지 않고 나무를 탐색하네요. 나무의 크기가 이 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 자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바로 또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가 높고 또 수직적인 선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수평적인 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직적인 나무가 둘이 만나서 하나의 어떤 광경을, 하나의 집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 집의 매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석가래를 보니까 이 석가래만큼은 분명히 예전 집에서 예전 집의 모습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가래는 그리 굵지 않고 가늘어 보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쓰는 목재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70%가 산이죠, 우리나라는. 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들로 구했을 거고요.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좀 똑바른 거를 구해서 이 석가래로 이제 쓰셨을 겁니다. 두껍지 않고 얇은 석가래 민가 한옥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석가래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이 선들이 울룩불룩하면서 옛날에 초가가 이렇게 덮고 있었다면 굉장히 이 곡선하고 이 초가의 선이 잘 어울렸겠다. 석가래 첨화선이 곧지 않고 둥근 형태인데요. 이 집의 시작이 초가집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60년대까지 흙과 나무 그리고 볏짚으로 이은 초가지붕이 보편적이었죠. 1970년대 대대적으로 지붕 개량 사업이 펼쳐졌고 발암물질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 지붕이 각광받기도 했죠. 1990년 이후 기와 지붕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붕 자체는 시간에 켜가 그대로 쌓여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위가 지금 그 금속 지붕이 최근의 것이라면 아마 저희가 엑스레이를 지금 찍을 수 있다면 저 안에 아마 그대로 슬레이트 지붕이 살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내려오면 석가래가 이제 그 전 시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석가래들을 엮어서 지붕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초가를 올려서 이 지붕을 완성을 한 거니까 이 지붕의 이 모습 자체가 이 집에 어떻게 보면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집 형태를 따라 기역자로 놓인 쪽마루. 폭도 높이도 김우민 소장님에게 안성맞춤이네요. 자, 집을 직접 고친 박찬구, 박세영 부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볼 것도 없는 집을 오셨어요. 이걸 어머니께서 직접 그러면 네. 소위 직영공사죠. 네, 직영공사를 하게 된 거죠. 직영공사로 하시게 됐군요. 네. 한 번에 다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뭐 미장 부르고 한 번은 목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 좀 많이 다운이 됐었죠. 그러니까 보통 오시는 분들은 다 뭐 1억 이상 뭐 이렇게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하니까 반 가격이면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다행이었죠. 그 반 가격은요. 네. 어머님 노력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저 선생님께서 네. 만약 여유가 있으시면 그만큼 좀 어머니께 보너스를 드려야 될 정도로 보너스 주세요. 이게 무료가 아니었던 거죠. 네. 5천만 원으로 고친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초가였을 당시 옛 민가의 원형을 그대로 살렸답니다. 아니 저한테 지금 가장 좀 놀람은 이 네. 크기입니다. 원래 대청마루였던 공간인데요. 양반 집에 비해 민가는 이렇게 아담한 규모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대청마루의 크기가 네, 실제로 굉장히 작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옛날에 그 큰 그 종가나 네. 종택이나 뭐 이런 집이 아닌 네. 그냥 민간인들이 살던 그런 집인 거예요. 사실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굉장히 저도 작은 편인데도 이게 그렇다고? 지금 다이도 말듯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크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조상들이 저 크기였나 봐요. 오래된 민가 한옥. 단열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외풍이 심하지 않아? 네. 어떻게 추운 데서 저 어떻게 살아 이럴 텐데 네. 그 어떻게 단열 문제는 단열은 그 흙 바깥에다가 단열재를 집어넣었어요. 단열재를 집어넣고 네. 담을 싸고 항토로 마감을 해서 아.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춥지가 않아요. 단열재에 황토 마감까지 이중으로 단열을 보강해 벽 두께가 무려 40cm나 됩니다. 뭐 옥조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9년 정도 평균 수명이 네, 높다라는 네, 그 네. 연구 결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흙집이니까 근데 분명히 또 저거가 숨을 더 쉬고. 네. 왜냐하면 이 서울의 그 아파트에서 자는 것과 여기 와서 자면은 그 수면의 깊이 그게 더 깊이 든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무와 흙과 그게 조화가 돼서 이게 잠을 좀 잘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와 흙, 자연의 재료로 지은 집이 바로 민가 한옥입니다. 와,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나 본데요. 그러고 다요. 봄이 되면은 창에 한지를 새로 붙입니다. 했어요. 남편은 풀칠하시고 아내는 붙이시고 부부의 호흡이 척척이네요. 이거 한지를 지금 붙이는 거예요. 한지를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한 번씩 이렇게 발라줘요. 풀칠 좀 해보셨어요? 풀칠은 좀 해봤죠. 이게 잘 발라야지 모든 게 잘 붙지. 이거는 잘못하면 들떠요. 과세니까. 아무래도 저거 말린 꽃 같은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좀 미적으로 조금 날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와요. 몰라, 나 개인적으로는 이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지는 여러 가지로 그냥 계절, 또 빛 이럴 때마다 그 느낌이 다 틀리더라고요. 처음에 반대했던 남편분도 이제는 아내만큼 이 집을 좋아합니다. 어이구, 꽃까지 넣으니 창문에 봄이 온 것 같지요?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손때가 오래 묻은 네. 가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제 눈에는 요 찻잔 요게 제일 지금 네. 눈에 들어오거든요. 오래된 장식장과 찻잔, 옛것 좋아하는 아내의 취향이 느껴집니다. 이런 거는 옛날에 대박이었었거든요. 쌀 대박. 그렇네요. 네, 가운데 거를 떼고 저렇게 하는 떼고, 거예요? 떼고 거기다가 와. 그냥 딱. 쌀대박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저희 집은 별로 이렇게 새거가 없어요. 개다리 서반도 있고 오래된 물건이 많은데요. 이건 모두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들이랍니다. 원래 부엌이었던 자리는 차를 마시는 방으로 고쳤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창은 방이 되고 싶어 한다는 맞아요,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이 보면은- 창문이 네. 딱 그런 느낌을 네. 아주 잘 주네요. 옆에 앉아서 이렇게 책도 읽고 싶고. 일단 산이 나지막해서 좋네요. 좋은 풍광을 여유롭게 즐기며 민가 한옥 탐구가 끝났습니다. 아내는 농가 한옥에 사는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뭐 한번 소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 참 재밌네요. 네. 헌집 줄게 새집다오. 네. 새집이 너무 멋집니다. 네. 이런 네. 또 댓글도 있고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리워만 하고 삽니다. 꽃가옷을 입혀가는 시간으로 애착이 가는 아름다운 집으로 정감이 뿜뿜. 아니 근데 이런 댓글들 받으시면 굉장히 또 의욕이도 생기시고 또 한편 깜짝 놀라시겠어요. 아니, 흐뭇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정자 하나 짓는데도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은퇴 후에 그 베이버 베이비 후모들이 그 접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한옥에 대한 로망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한 번씩 꿈꿔본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폐가로 돼 있는 것도 한번 혼을 불어넣는 것도 괜찮겠다. 건축가 김호민 소장님은 70대 노부부가 직접 고친 농가 한옥에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이렇게 직접 지은 집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항상 문제를 만들고 항상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뭔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일단은 건강하게 하고 치유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뭐 재료가 목조고 흙을 써서 더 건강에 좋다라는 어떤 의학적인 거 말고도 그런 심리적으로나 사람을 부지런히 바지런하게 만든다는 거.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건강한 삶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 찬구 씨는 1년여 편도암 투병을 했습니다. 아내가 고친 농가 한옥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게 됐다죠.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랍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뭐 작은 집에서 저게 뭐하러 살아 그래도 큰 선물을 준 거잖아요. 건강에 대한 큰 선물을 줘서 어떤 집보다 애착이 가는 집이에요. 아내가 직접 고치고 남편의 건강을 되찾아준 농가 한옥.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집이랍니다.